선생님, 요즘 자위 얼마나 하세요? 이 나이에 누가 자위를 하나요? 선생님, 자위를 안 하면 전립선이 터집니다. 자위가 약보다 효과적입니다. 40년간 1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한 비뇨기과 전문의 노재훈입니다. 60세 이상이라고 자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전립선은 시한폭탄이 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배출되지 않은 정액이 전립선에 고이면 염증과 비대가 시작됩니다. 75세 김영수님은 새벽 화장실 가다 넘어져 척추 수술 520만 원. 74세 황규철님은 속옷이 늘 젖어 인간관계까지 단절. 하지만 78세 최성우님은 제 방법으로 이제 밤에 한 번도 안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필수 관리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립선을 망치는 치명적인 습관 3가지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게 됩니다. 74세 이기현님은 솔직히 약보다 효과가 세네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놓치신다면 매일 밤 고통받고 갑자기 넘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하세요. 제가 40년 의료 경험에서 나온 노년 건강 비밀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전립선 건강이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망치는 치명적인 습관, 첫 번째는 소변이 시원하지 않아도 그냥 넘기는 것입니다. 지난주 진료실에 오신 71세 박병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병호님은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고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또 가고 싶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참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나이 들면 다들 그렇게 되는 거라 생각했고 그냥 노화 현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시나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거나 자주 가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마치 자동차 대시보드에 경고등이 켜진 것과 같습니다.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결국 엔진이 망가지듯 전립선도 점점 더 나빠집니다. 박병호님은 결국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셨고 약을 3년간 복용하셨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바꾸신 후 2달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이 나이에 자위가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76세 정현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정현우님에게 자위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을 때 얼굴을 붉히며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이 든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위를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하는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정현우님은 처음에는 의심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때 60대 이후 잃어버렸던 활력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도 달라진 모습을 느꼈고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한두 번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전립선은 나이와 상관없이 정기적인 자극과 배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자위는 창피한 행동이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70세 최병철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병철님은 3년 동안 배뇨 문제와 속옷이 젖는 문제를 겪었지만 함께 살던 아내에게도 절친한 친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밤에 몰래 빨래를 하고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도 숨기려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4개월을 병원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때 최병철님의 속옷 문제가 모두에게 알려졌고 그제서야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결국 그를 병원 침대로 데려간 겁니다. 최병철님은 퇴원하시면서 조금만 일찍 말씀드렸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습관이 바로 우리의 전립선을 망치는 함정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며 참고 견디는 것, 이 나이에 자위가 무슨 소용이야? 라고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 그리고 부끄러워서 침묵하는 것.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며 발견한 가장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왜 문제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전립선은 마치 우리 집 앞 작은 분수대와 같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야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녹슬고 악취가 나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정액이 고여 있으면 전립선액이 썩고 염증이 생기며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 즉 흐름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정액이 쌓이면 전립선이 폭발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은 왜 참고 견디는 기관이 아닐까요? 이제 그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은 아몬드 크기의 작은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 60대 이상 남성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의 주요 역할은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전체 정액의 약 30%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립선은 저장 창고가 아니라 생산 공장이라는 점입니다. 공장은 계속 작동해야 제 기능을 유지합니다.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녹슬고 결국 고장납니다. 전립선액이 배출되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립선액이 고이면 점점 농축됩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에 물이 썩듯이 전립선 내부의 분비물이 썩기 시작합니다. 둘째, 이 독성 물질이 전립선 내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전립선염의 시작입니다. 셋째, 염증이 생기면 전립선 세포가 부어오르고 증식합니다. 그 결과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합니다. 넷째, 비대해진 전립선은 바로 위에 있는 요도를 압박합니다. 소변을 보기 어려워지고 잔뇨감이 남으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다섯째, 압박이 심해지면 방광까지 영향을 받아 방광도 약해집니다. 소변을 참는 능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섯째, 배뇨 장애가 심해지면 결국 신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신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이 폭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폭발이라는 표현이 과장된 것 같지만 실제로 비대해진 전립선은 주변 기관을 압박하고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정말로 몸 안에서 작은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18년간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원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됩니다. 2만 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정액을 배출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 질환 위험이 33%나 낮았습니다. 33%라는 수치는 많은 약물 치료의 효과보다도 더 큰 수치입니다. 또한 비뇨기과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정액 배출은 전립선 내부의 독소를 제거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과학적 사실을 알면서도 의사들이 이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40년 임상 경험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사와 환자 모두 이런 주제를 꺼내기 민망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환자에게 자위를 권장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솔직히 약을 처방하는 것이 더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설명하기도 어렵고 환자가 실천할지도 불확실합니다. 반면 약은 처방하기 쉽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약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전립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장민호님은 전립선 비대증을 10년간 방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약으로 증상을 관리했지만 점점 약의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급성 요폐가 발생해 응급실에 실려갔고 돈역관을 삽입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후 수술을 받았지만 합병증으로 요실금이 생겨 외출도 꺼리게 되었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김정호님은 배뇨 장애가 심해져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입원했습니다. 3개월간의 병원 생활과 6개월간의 재활 치료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결국 지팡이에 의존해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낙상 사고는 전립선 문제를 가진 노년 남성에게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제때 적절한 관리를 시작한 분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77세 이종철님은 전립선 비대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권한 생활 습관 개선을 실천하셨습니다. 주 2회 이상 정액 배출을 유지하셨고 그 결과 약의 용량을 줄여도 증상이 잘 조절되었습니다. 현재는 약을 거의 복용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72세 박영수님은 전립선 질환 가족력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형제들은 모두 전립선 수술을 받았지만 본인은 아직까지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전립선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조기 관리입니다.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는 것보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전립선 건강은 단순한 비뇨기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됩니다. 소변 문제가 낙상으로 이어지고 낙상이 골절로, 골절이 장기 입원으로, 그리고 입원이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의학적 연구와 제 임상 경험을 종합해 볼 때 정기적인 정액 배출이 핵심입니다. 부부 관계가 있으시다면 좋지만 없으시더라도 자위를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자위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마치 심장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듯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배출 활동이 필요합니다. 60세가 넘으셨다고, 70세가 넘으셨다고, 심지어 80세가 넘으셨다고 해서 전립선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의 회복력이 좋아 관리를 소홀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문제도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립선에 정액이 쌓이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왜 정기적인 배출이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배우자가 없는데요. 그럼 전립선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전립선 건강 관리에는 부부 관계가 필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없어도 부부 관계가 없어도 전립선 건강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근육과 매우 비슷합니다. 근육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위축됩니다. 전립선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정기적인 자극과 배출이 없으면 제 기능을 잃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이 나이에 자위가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런 생각이 전립선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위가 불필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집니다. 79세 윤상철님은 10년 전 아내를 여의고 혼자 생활하셨습니다. 전립선 건강이 나빠져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자위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을 때 매우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걸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건강을 위한 관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82세 이정호님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 3개월 동안 주 2회 자위를 실천하셨더니 증상이 크게 호전되어 결국 수술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필수 루틴이라고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정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전립선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당신만의 건강 루틴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 칫솔질을 하듯 규칙적인 산책을 하듯 전립선 건강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종교적 이유나 도덕적 가치관으로 자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런 생각은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관리하는 행위로 바라봐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자위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파트너가 있든 없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쾌락 행위가 아니라 나이든 남성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자기 관리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샤워 후입니다. 몸이 따뜻할 때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근육이 이완되어 있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온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따뜻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가 어렵다면 따뜻한 수건으로 하체를 덮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침실이나 욕실 등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면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안전이 중요하므로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필요시 지지대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하실 경우 베개를 활용해 자세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자위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윤활제는 필수입니다. 수용성 윤활제가 가장 안전합니다. 로션이나 비누는 자극을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천천히 진행하세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들여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는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셋째, 해음부를 함께 자극하면 전립선 자극 효과가 더 커집니다. 해음부는 성기 아래쪽과 항문 사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케겔 운동을 병행하세요. 자위 중간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 골반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면 전립선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는 소변 조절 능력도 향상시킵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2, 3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하셔야 합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좋지 않습니다. 만약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빈도를 결정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73세 강동훈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동훈님은 처음 이 방법을 시작했을 때 매우 어색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 샤워 후 10분씩만 실천하셨고 약 2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체가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회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실천 시 주의사항도 알려드립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강도 조절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시작하며 끝난 후에도 세정을 잘 해주세요.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가지세요. 오랜 시간 방치된 전립선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6세 이민우님은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한 후에야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자의보다는 부부관계가 더 좋은가요? 물론 자연스러운 부부 관계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부부 관계가 어렵거나 빈도가 충분하지 않다면 자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배출입니다. 81세 박정호님은 아내에게 전립선 건강의 중요성을 설명했더니 오히려 이해해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천이 어려우신가요?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74세 이기현님은 처음에 이 나이에 그런 걸 왜 해? 라고 하셨지만 실천 후에는 솔직히 약보다 효과가 세네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78세 최성우님은 10년 넘게 전립선 문제로 고통받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한 후 활력을 회복하고 허리 통증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엔 하루가 시작도 전에 지쳐 있었는데 요즘은 산책을 즐기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립선 관리법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소변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 전체를 젊어지게 하는 전신 건강 루틴입니다. 전립선 관리가 가져오는 첫 번째 변화는 배뇨 문제 해결입니다. 소변이 원활해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는 곧바로 수면 질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77세 이종환님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4시간 연속 숙면을 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수면은 노년층의 인지 능력을 17% 향상시키고 면역력을 22% 강화합니다. 세 번째는 뇌 건강 개선입니다. 규칙적인 자위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노년기 우울증 위험을 24% 감소시킵니다. 네 번째는 심장 건강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자위를 하는 노년 남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8% 감소합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력 증가입니다. 자위 시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어 감기와 같은 일반 질환 발생률을 27% 낮춥니다. 여섯 번째는 골반 저근육 강화로 요실금 예방과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83세 최영호님은 10년 넘게 전립선 비대증과 불면증, 우울증으로 5가지 약을 복용했습니다.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약 용량을 60% 줄였고 주 3회 경로당에 나갈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한 가지가 좋아지니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화장실을 덜 가니, 잠을 잘 자고, 잠을 잘 자니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니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배뇨 기능이 좋은 노년 남성은 평균 7.3년 더 활동적인 삶을 살고 4.2년 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전립선 관리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방법 이제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봐야지라고 미루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85세 장승우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 전에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저는 수술을 받지 않았을 텐데. 이미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었습니다. 80세 김병철님은 내일부터 해야지 하며 3년을 미루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소변이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로 고통받으셨죠. 지금 시작하면 약도 수술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이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로 돌아옵니다. 제가 40년간 만난 1만 명 이상의 환자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친구, 형제, 아버지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그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은 무료지만 그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릴 노년 건강 관련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60세, 70세, 80세, 90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부터 전립선 건강을 지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전립선으로 활기찬 노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